안녕하세요, 아근입니다. 유튜브에 경매라고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많이 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경매 물건, 경매 초보, 경매 강의, 경매 물건 분석 등이 주로 나옵니다. 많은 경매 채널들이 대부분 물건 분석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임장을 갖는 것으로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리고 분석은 멤버십이나 경매 학원이나 컨설팅 등을 이용해 주로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정도의 비용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어려운 물건만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한 권리 분석으로도 수익률로는 3만%, 즉 24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던 물건을 이번 영상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미 저도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었고요. 이미 낙찰은 된 물건이라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영등포 재개발 권역으로 묶인 추후에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물건인데요. 항상 말했듯이 제가 이 영상에 올리는 이 물건들은 저도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이나 제가 지금 현재 명의와 대출 여력이 있다면 실제로 해보려고 할 만큼 매력 있는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권리 분석 실력만 있으면 되냐고요? 그건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책 3권만 읽어도 되는 수준의 아주 쉬운 권리 분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물건은 2024 타경 107792 물건입니다. 현재 영등포역 남쪽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경매 물건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9억 6천만 원도 아니고 1억 9천6백만 원도 아니고 1960만 원대로 시작하는 경매였습니다. 경리 분석을 해보면 간단했습니다. 경매 신청을 한 사람들은 근저당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임차인이신 어떤 할머니로 유추되는 분이 경매를 신청하셨는데요. 그 외 근저당은 따로 없으므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의 보증금만 다 받는다면 오롯이 이 건물은 낙찰자 것이 됩니다.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가장 먼저 봐야 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신청 채권자이고 전입신고는 2019년도에 하셨고 확정일자는 2012년도에 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사를 2012년 이전에 하신 거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어떤 사유나 주위에서 알려준 이유로 2019년도에 하셨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죠. 12년도에 하신 건 보증금 5,100만 원 중에 4,8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이니 그 이후에 보증금이 300만 원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임차기간은 15년이라 하고 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다르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순서에서는 다른 근저당, 즉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세금 압류 등이 없으므로 오롯이 임차인에게 물어줄 임차보증금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1960만 원의 낙찰을 받아도 5,100만 원에서 19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 정말 간단한 권리입니다. 해당 물건을 보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이 불분명하다고 써져 있었는데 문제가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법정 지상권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토지와 건물이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보통은 경매를 말하죠.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건물의 소유주에게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것인데요. 이게 성립이 된다면 이 주택의 소유권을 확실히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주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요구를 하거나 철거를 함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안전하게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라면은 때로는 어느 정도의 느슨하게 안일하게 보일 정도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볼 만한 물건이었으면 해보는 성격입니다. 이 물건은 그런 물건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첫 입찰에 임차인 보증금이었던 5,1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한 번에 써서 낙찰받아간 이번 경매건입니다. 먼저 건물만 입찰하는 물건이기에 감가상각이 될 대로 된 집이기에 1960만 원의 10%인 196만 원 정도만 있으면 입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 마련 기간이 약 한 달 동안 토지주를 만나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은 들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한 달 사이에 토지주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요. 사실상
이 등기를 보면은 제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토지주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건물 소유주는 딱 한 번, 등기상 딱 한 번만 바뀌었는데요. 그 와중에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큰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는 계속 바뀌었지만 건물주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토지주가 만약에 사용료, 그러니까 지료를 요구를 한다면 이 보증금도 계속 올라갔을 텐데요. 보증금이 아까 보셨다시피 4,800만 원에서 300만 원만 올라간 정도이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 토지주가 지료를 요구하거나 철거 요구를 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이 곧 재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를 만나 협상의 여지를 할 수 있고 토지주에게 어차피 철거를 해서 건물을 올릴 확률로 이 낮을 테니 약간의 지료를 지급하면서 그러니까 땅값을 지급하면서 협상을 한다면 토지주는 저희에게 철거를 요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임차인인 할머니로 예상되는 임차인 분에게 임차인 보증금, 경매를 신청한 보증금이 5,100만 원을 다 드리면 해결을 해드리면 나가실 거고 그 차후에는 월세로 저희가 이제 만약 세를 주게 된다면 이 월세로 지료를 주게 되는 으로 저희한테는 크게 나가는 돈은 없었습니다. 어떤가요? 임차인 보증금 10%인 196만 원으로 영등포역 남부 쪽에 있는 역세권 재개발 현장을 살만한 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물건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는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영등포역 역세권의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 줄여서는 도정법이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토지 등 소유자란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 이 물건은 무허가 건물도 아닌 건축물 대장이 있는 엄연한 건물이므로 재개발 시에 조합원 자격이 된다고 높은 확률로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자격도 유지가 되고 입주권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물건인데요. 심지어 공시지가가 1억 이하입니다. 1960만 원짜리인데 건물만 어떻게 공시지가가 1억 이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한가운데 재개발 역세권의 물건을 가지는데도 공시지가 1억 이하이므로 세금 부담이 매우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5년 이내에 신축의 가격을 보면요. 영등포역과 직선거리로 1.2km 떨어진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가 84형이 13.1억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촬영일자 기준으로 금매가 12억 초반에 나와 있고 다른 호가들은 약 13억인데요. 차후에 재개발이 되어 영등포 역세권인 대단지 아파트가 될 이 물건이 과연 13억 이하가 나올까요?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물건이 권리 분석이 어려울지 생각을 해보시면 무조건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비로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물건도 아니고요. 충분히 책을 읽고 부동산 공부를 하기만 해도 우리는 5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즉 그 임차인 보증금으로 드릴 5천만 원이 총 있다면 12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영등포 역세권 재개발 새 아파트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경매의 매력인데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려운 권리 분석을 꼭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간단한 권리 분석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는 건데요. 꼭 입찰을 하지 않고 않아도 공부를 실제로 해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 영등포 역세권 재개발 주택은 정말 제가 입찰을 고려했던 물건인데요.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입찰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입찰을 할 수 있었지만 임차인분에게 줄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웠고요. 만약에 임차인분이 당장 요구한다고 하시면 저는 6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1회 유찰은 될 줄 알고 그때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한 번에 5천만 원을 딱 써버릴지 조금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돼버렸습니다. 역시 좋은 물건은 한 번에 낙찰된다는 걸 몸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여러분과 함께 쉽지만 틈새를 통해서 경매 공부를 해도 어렵게 하지 않아도 서울에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줄 수 있는 물건들을 많다는 걸 이 물건을 소개하면서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낙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공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큰 돈을 경매 공부에 돈을 쓰지 않아도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번에 큰 기회를 주는 물건은 지나갔지만 다음에도 또 좋은 물건들을 소개하고 하는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